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골 전원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폭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 폭락이란 제목을 가진 영상들이 조회수가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과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시골 전원주택은 폭락, 크래시를 하게 될까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과 함께 시골 전원주택, 토지 공부하면서 경매 물건을 분석하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죠. 요즘 전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골 전원주택 가격도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매에 나오는 주택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전원주택 시골집 경매 물건이 유찰되면서 물건이 쌓이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엄청나게 매력적인 물건이 아닌 이상 수차례 유찰되어 매우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골 전원주택의 가격은 더 하락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의 말처럼 과연 폭락을 하는 걸까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폭락을 좋아하는데 시골 전원주택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석이 여러분께서 귀촌할 주택이나 토지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골 주택 가격의 하락 요인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부동산은 시장 심리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혹은 아파트 거래량이 매우 적은 상황은 당연히 시골 주택 가격과 거래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시골 주택도 방향을 거꾸로 갈 수는 없겠죠.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이유는 단연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영끌에서 아파트를 투자한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아파트를 던집니다. 또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던 자영업자들이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아파트를 내놓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안 팔리면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시골에서도 나타납니다. 시골에 투자를 한 경우는 많지 않겠죠. 하지만 시골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농사를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어려워져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당연히 시골에서도 주택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부동산 심리는 얼어붙은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골 전원주택이나 시골집도 이 심리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 빈집 증가와 같은 통계들이 시골 소멸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골주택 가격이 똥값 수준으로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절망적인 수준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죠.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빈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140만 호의 빈집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주택의 7.4%를 차지하는 수준인데요.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빈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과 경기가 각각 3.2%와 5.2%로 빈집 비율이 낮은 편이고요. 전라남도가 14.3%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곳은 빈집 비율이 13%인 제주도가 되겠네요.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과 이런 통계를 참고하면 시골 주택 가격이 똥값 수준으로 폭락할 것이다. 시골의 빈집은 거저줘도 안 산다는 일부 사람들의 과격한 주장이 그렇게 틀린 주장처럼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시골주택의 미래 가격 폭락이 모든 시골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시골주택 가격은 좋은 동네와 안 좋은 동네로 양극화되어 다른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입니다. 개별성은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인 특성이기도 한데요.
도시보다 시골에서 그 개별성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물론 도시 아파트도 부동산으로서 개별성은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역, 입지, 교통환경, 교육환경 등이 있겠지요. 하지만 아파트는 매우 규격화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시골 주택에 비해 그 개별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같은 아파트 동일 평형이라 하더라도 향과 층의 개별적인 특성이 존재하긴 하죠. 반면 시골 주택의 경우 개별적인 특징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다 똑같이 지어놓은 전원주택들이 있는 단지도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골 주택의 경우 똑같이 생긴 집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선 마크로하게 살펴볼까요? 우선 시골 동네는 크게 교통이 좋은 동네와 교통이 불편한 동네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몇 분 걸리지 않는 동네도 있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1시간 이상 더 가야 하는 산골짜기도 있죠. 또한 관광 인프라 및 놀거리가 많은 동네, 아무것도 없는 동네, 이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네, 아무도 찾지 않는 동네로 이어지네요. 뿐만 아니라 배산임수의 남향 동네, 겨울에 얼어 죽는 북향 동네, 1조 시간이 긴 동서로 넓은 땅, 1조 시간이 짧은 골짜기 땅, 하나로마트가 크고 좋은 동네, 하나로마트가 구멍가게인 동네, 축사 등 혐오시설이 없는 땅, 축사, 고압 송전탑이 모두 옆에 있는 땅. 이런 마크로한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어떤 동네가 더 좋은지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자들은 어떤 동네를 선점하게 될까요? 이번에는 마이크로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집 기준으로 살펴보자고요. 시골집은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습니다. 일반 목구조, 중목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경량 철골 구조, 일반 철골 구조, 블록조 등 구조도 천차만별입니다. 벽돌 쌓기, 벽돌 붙임, 타일 붙임, 스타코플렉스, 시멘트 사이딩, 목재 사이딩 등 외장재 사용도 저마다 다릅니다. 지붕재는 말할 것도 없죠. 오래된 집과 새 집, 집 앞에 길이 있는 집, 집 뒤에 길이 있는 집, 전망이 확 트인 집, 전망이 꽉 막힌 집, 단열이 아주 잘된 집, 단열이 완전 엉망인 집, 집주인이 꾸준하게 관리를 잘하는 집, 그리고 관리가 되지 않아서 썩어가는 집. 이런 마이크로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어떤 집이 더 좋은 집인지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갖고 싶으신가요? 여기에 사람이란 요인이 또 개입합니다. 마크로하게 좋은 동네, 마이크로하게 좋은 집이 결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사람이란 요인이 또 개입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집과 주변을 잘 가꾼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동네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사람들이 집도 마당도 집 주변도 잘 가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0가구가 사는 동네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중 8가구는 부지런하고 집과 마당 주변 관리를 깔끔하게 합니다. 그런데 2가구가 쓰레기를 쌓아놓고 삽니다. 그러면 마을 분위기가 어떨까요? 만약에 10가구 모두 쓰레기를 쌓아놓고 산다? 끝장이 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사람들은 시골보다는 도시를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시골 생활을 동경하고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은 멸종하지 않아요. 시골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좋은 동네, 좋은 집은 분명 매수자의 선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골 전원주택, 시골집은 앞으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결국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하는 시골 동네와 빈집들은 그야말로 폭락을 면치 못하겠죠. 하지만 누가 봐도 좋은 동네, 좋은 집들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자연과 시골을 동경하고 귀촌을 염두하고 있다면 좋은 동네와 좋은 집을 그리고 좋은 이웃을 찾는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손품과 발품을 파는 것은 기본입니다. 집을 얼마 보지도 않고 어떤 그지 같은 집에 푹 빠져가지고 덜컥 계약해버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한번 좋은 집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행복한 전원생활, 행복한 자연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